전에 이어가지고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중년 남성 얼굴 만들기 2분 해볼 거예요. 아이언맨. 네, 이분 데이터를 구할 때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구했는지에 대한 거를 조금 얘기를 하고 넘어갈 건데, 일단은 구글에서 그냥 이미지 찾기로 해가지고 영문으로 이름 치는 게 좋습니다. 한글로 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자료만 나오는데, 영문으로 치면은 미국, 그러니까 영어권 국가들 전체 검색이랑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영어로 이거를 올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세계국급으로 검색을 하는 게 더 나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검색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검색을 할 때 그냥 아무 이미지나 쓰는 게 아니고, 정면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검색을 한 다음에 여기에 설정을 보면 이게 원래 도구가 이게 꺼져 있거든요. 이렇게 도구를 눌러서 여기에 이미지에서 모든 크기 말고 큰 사이즈, 그럼 최소 600, 600 곱하기 이상, 500, 500 곱하기 이상인가? 그거 이상의 이미지들만 검색이 되거든. 그래가지고 그렇게 검색을 했고,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안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맨날 안경 쓰고 있는데, 근데 안경 쓰고 있는 이미지는 스컬핑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빼야 돼, 오히려. 무조건. 그래서 안경 안 쓰고 있는 이미지를 골라서, 이렇게 이미지를 고른 다음에 그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이미지로 다 더해가지고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찾은 건 뭐냐면, 측면 얼굴. 측면 얼굴은 보통 사이드 페이스라고 하면은 보통 나옵니다. 이렇게 완전 측면, 그지? 이렇게 측면. 이렇게 또 더 있었는데, 이렇게 여기를 측면을 누르고 요 밑에를 봐도 여기에서도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지? 그래가지고 요 측면 이런 식으로 관련 검색해가지고 이렇게 찾았고, 그 다음에는 어디서 찾았냐면, 이렇게 유명한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아트스테이션에서 여러 사람들이 팬아트로 많이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팬아트들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괜찮다고 할 만한 게 기억이 나가지고 혹시 그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도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라고 해서 검색을 했어요. 그때 검색 결과 이렇게 쫙 나왔는데, 검색 결과 첫 번째의 이 팬아트가 스컬핑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이 스컬핑 데이터도 또한 참고를 할 거예요. 잘 만들었죠? 상당히 괜찮거든, 표현도. 그래가지고 요렇게 돼 있는 거를 이 사람은 두 번째 정도로 해가지고 만든 것 같은데, 이상이 왼쪽이랑은 살짝 다르죠. 턱이 조금 더 갸름하고, 턱이 상당히 있는 편이거든. 그래가지고 그거 빼고 지금 이 아저씨가 했던 거를 기준으로 맞춰가지고 작업을 하려고, 이 아저씨가 만들어서 이렇게 스컬핑 해놓은 거를 또 이렇게 사진으로 저장을 해놨어요. 이따 보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둔 상태에서 스컬핑을 진행을 하는데, 스컬핑 처음에 진행할 때는 순서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전에 얼굴 만들기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툴에서 동그라미 꺼내서 하는 게 아니라 라이트 박스에서 툴로 들어간 다음에, 아니 프로젝트구나, 헤드 플레인에서 헤드 플레인 열고, 남자니까 메일 256 정도로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퍼스펙티브를 끄고 정면에서 보고 얼굴을 대략적으로 맞출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얼굴 맞춰가지고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딱히 뭐 없습니다. 무브 툴 가지고 이제 클릭해가지고 진행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무브 브러쉬 선택해가지고 턱부터 위치 이렇게 맞춰주고, 목은 조금 좁아요. 근육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사람 근육이 있긴 하지만 생각처럼 그렇게 막 엄청난 근육질은 아니다. 어벤져스 배우들 중에 보면은 그 두 명이 제일 근육질이에요. 저 사람이나 저 사람. 그 토르 역할 맡고 있던 크리스 햄스워스랑, 그리고 제 캡틴 아메리카 맡고 있던 크리스 에반스인가? 그 사람. 이렇게 두 명. 나머지 배우들은 그냥 적당히 체격이 잘 잡힌 그런 스타일이고, 근육질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트림 다이나믹 가지고 이렇게 각진 각상 모형을 좀 둥글둥글하게 잡기 위해서 이렇게 좀 빼줍니다. 이거 다듬어 주고요. 이런 식으로 톡톡톡 쳐가지고 이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놓고 여기도 이 정도 해준 다음에 다시 무브 툴, 무브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잡아서 진행을 해줍니다. 여기가 넓어야 돼. 처음에 잡는 눈의 위치는 대략 이거를 눈을 막 묘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근데 지금 단계는 눈 묘사 단계가 절대 아닙니다. 이거 막 눈 가지고 그냥 막 파고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잡아주고 위치는 여기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 위치 스케치 하듯이 댐 스탠다드 가지고 이걸 이렇게 파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 위치 여기가 될 거다. 입술은 여기가 튀어나오게 될 거다. 그 알트 누르고 클릭하고 들어가주면 이렇게 튀어나오죠. 아래쪽은 여기가 튀어나오게 될 거다. 그지? 그리고 이쪽은 여기 들어가 있죠.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살짝 옆에서 봤을 때 꺾이는 구간이 되는데 트림 다이나믹을 이용해서 여기가 평평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깎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밑에 이 구간은 어떤 식으로 형성되냐면 무브로 여기를 당겨서 또는 인플렛으로 여기를 좀 두툼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튀어나오게 해주면 되고요. 요 구간 조절은 이제 무브 툴을 가지고 거를 이렇게 당기거나 해가지고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맞춰줬으면 이제 옆쪽에다가 댐 스탠다드로 팔자주름 지나가는 자리를 이렇게 파주고, 이쯤 되겠네. 그지? 여기가 전혀 없거든? 근데 광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좋을까? 클레이 빌드업으로 여기를 좀 이렇게 톡톡톡 쳐서 광대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광대를 넣고, 그리고 이제 눈 표현, 코 표현 여기도 조금 보도록 합시다. 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묘사할 때 묘사 단계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되냐면, 일단 먼저 정면 기준으로 얼굴의 생김새를 비슷하게 다 맞추고 시작할 겁니다. 무브 브러쉬 당겨가지고 여기를 옆에를 이렇게 벌려주고, 이게 콧구멍이지, 이거 벌려주고요. 그리고 콧대를 옆으로 눌러서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위치 잡아주고, 눈썹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여기를 살짝 띄워주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위치를 잡아서 여기가 요 정도까지 올라오도록. 됐지?
그래가지고 무브를 이용해가지고 그 Alt를 누르고 클릭하고 위아래로 이렇게 뽑고 내리고 할 수 있거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용해서 볼륨감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볼에 뼈만 있는 게 아니라 볼에도 당연히 그게 들어가거든요. 그 근육이랑 이제 여기 채워지는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뼈가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뼈가 들어가는 구간이고, 그리고 뼈가 들어가는 구간이 또 어디까지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턱을 중심으로 해서 턱도 여기도 이제 뼈가 두드러지게 되는 그런 구간이고, 여기 이제 나머지 구간들 있잖아요. 나머지 구간들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연골로 되어 있는 구간이고, 여기는 근육 구간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근육 구간이고, 당연히 입술 전체는 다 근육이에요. 그리고 여기 둘러싸고 있는 구간도, 그리고 팔자주름으로 내려가는 이 구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근육 구간이고, 그리고 볼 같은 경우에는 그 뭐라 그러지? 근육 피막이 형성이 돼가지고 여기를 막고 있는 거거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의 지방 분포도에 따라서 여기에 지방이 쌓여서 볼이 빵빵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안쪽에 지방이 짜 있는 겁니다. 침샘이랑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뼈는 여기까지 오게 되어서 옆쪽으로 이렇게 쭉 나가게 되고, 그래서 여기가 얼굴 상에서 보면 여기가 튀어나와게 되고, 그 위쪽에 있는 이 구간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래턱으로 연결돼서 씹는 근육을 형성하게 돼요. 여기가.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게 돼 있거든. 그럼 이제 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눈은 당연히 근육이겠죠. 눈 감았다 떴다 해야 되니까 근육으로 되는 거고. 그러면 얼굴의 그 분포가 이런 식으로 되게 된다라는 거를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분포에 맞게 표현을 해줄 때 신경을 써가면서, 아, 여기는 뼈 부분이었으니까 들어가야지, 나와야지, 뭐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해주면 됩니다. 이제 해골 했을 때 이제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한 번씩 해보고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그때의 기억을 곰곰이 되살려가지고, 아, 여기는 좀 많이 파였었다, 여기는 들어가는 부분이다, 여기는 튀어나오는 구간이다, 그런 거를 보면서 진행을 하면 되겠어요. 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댐 스탠다드를 이용해가지고 스케치 하듯이 이렇게 파준 다음에 눈의 흔적을 살짝 정도 만들어주는 상태로 놓고 진행을 할게요. 한 번에 브러쉬를 갖다 대가지고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끝낸다라는 생각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조금씩 넣어가면서 위치랑 모양을 수정해 가면서 완성을 하는 겁니다. 틀렸으면 컨트롤 Z도 눌러가면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다듬었던 이거를 좀 더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Shift를 눌러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마모를 좀 시켜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정면이 얼추 위치를 잡았다고 치면은, 측면을 봤을 때 이게 사람이 굉장히 민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도 그럴 게 기준이 저거였기 때문에, 그 플랜 헤드 있잖아요. 때문에 옆얼굴을 이제 옆얼굴 이미지를 찾아놓은 거를 띄운 다음에 그거를 보면서 맞춰주는 게 맞다. 저 정도. 코가 상당히 높죠. 그래가지고 요렇게 꺾이는 게 눈 바로 앞에서 꺾이니까 꺾이는 구간에 대한 표현을 해주고,
그리고 눈의 안쪽이 이쪽이 상당히 깊게 들어가게 돼 있죠.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안 보일 정도로 깊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표현해주고, 입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를 보려면 이 사진으로는 확인하기 어렵고, 이 사진으로 보고 확인을 해야 되겠네. 입이 한 요 정도에서 요 정도로 나오는 것 같고, 턱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까지 앞으로 나오는 것 같네. 그죠? 그래가지고 고친 거를 확인을 해보면 한 요쯤에서 요렇게, 그지?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바꿔준 상태에서 이제 측면 턱선 라인을 보면은 이쯤이 되는 것 같아요. 이쯤, 그지?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사진 보면서 찾아봐야 되겠고, 이 정도? 여기가 조금 들어가고, 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파이게 됩니다. 귀 같은 경우에는 내가 크게 신경을 안 쓰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귀 모양이 진짜 막 말도 안 될 정도로 이상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귀를 안 봐요. 아무도. 귀가 막 무슨 뭐 어깨까지 내려온다 뭐 그러면은 뭐 신기해서 쳐다는 보겠지.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서는 귀는 크게 이게 화두가 될 만한 그런 게 아닙니다. 옛날 삼국지에 보면은 유비 현덕의 귀가 어깨까지 닿았다고 하는데, 그게 사람이 아니죠. 괴물이지. 귀가 어떻게, 귀 무게가 막 몇 킬로는 되겠다. 귀의 모양을 대략적으로 이야기해 주자면은 요런 식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그래가지고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그 뭐라 그러지? 낚싯바늘이라고 얘기해. 일반적으로 여기에 고리가 있고 이게 낚싯바늘 형태로 생겼다 그래가지고 낚싯바늘로 보고, 여기는 Y자가 이렇게 휘어가면서 안으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Y자로 생겨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거 2개 정도를 기억해 두면 귀 모양을 잡는데 크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이다. 귀를 표현한다면 한 이 정도쯤 표현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요 정도. 이 사람은 귀가 좀 독특하게 여기가 이렇게 주름져 있습니다. 여기가. 요런 귀는 또 처음 보네. 아주 요런 식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고, 이 정도 파주면 되고, 앞에서 봤을 때 이제 여기에 붙여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귀가 튀어나오는 구간은 여기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 요 구간. 그래서 이게 얘가 요렇게 돼서 여기가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구간이니까 나머지 구간들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앞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막히게 돼 있어.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소리를 모아서 소리가 밖으로 튕겨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 그렇대요. 뭐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요 정도 잡아주면 되겠고, 이제 이 상태에서 다른 쪽 작업한 거, 사람들이 작업한 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코 길이랑 이거 맞춘 거를 조금 맞춰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 정도에서 보자면, 여기서 보고 중간에 확인할 때 이미지를 이렇게 딱 갖다 대고, 요쯤 갖다 대고, 이미지 어딨냐? 예. 한 요쯤 갖다 대고,
띄워서 시스루를 이렇게 넣고 비슷하게 되었는지 얼굴의 크기를 대략적으로 맞춰보면은 코 위치랑 입 위치랑 눈 위치랑 대략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비슷하게. 그래가지고 이게 이쯤 들어갔을 때 이제 이게 지금 제대로 들어간 거야? 라고 너무 궁금하다면 이때 뭘 해볼 수 있냐면 이미지를 이 얼굴에 임의로 넣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넣으려면 이게 면의 개수가 많아야 되거든요. 컨트롤 D를 눌러서 면의 개수를 100만 개 정도까지 늘려준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미지를 넣는 거를 한번 잠깐 맛배기로 해볼게요. 텍스처에서 텍스처를 클릭하고 임포트 한 다음에 내가 넣으려는 이미지를 여기에서 골라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골라준 뒤에 텍스처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에서 턴 온 스포트라이트 이거를 클릭을 해줍니다. 이걸 고르고 턴 온, 그 다음에 애드 투 스포트라이트를 클릭해줍니다. 이렇게 들어와요. 이 상태에서 이거를 해당 이미지를 클릭하고 이렇게 이동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줄 수 있고, 확대 축소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확대 축소를 해줄 수 있고요. 확대 축소를 해준 뒤 이미지를 대략적으로 맞춰서 여기에다가 넣어줄 수 있습니다. 입의 위치가 맞는 건가? 눈의 위치가 맞는가? 여기까지 넣었다면 Z키를 누르면 이제 모델링으로 넘어가게 되고, 모델링 구간에서는 무브 툴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여전히 무브를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 이미지를 바르려고 하는 거니까 평소에 쓰지 않던 스탠다드 툴을 클릭해 가지고 이렇게 스탠다드로 골라주고, 페인트 위드 알파는 꺼주고, ARGB, MRGB 채널이랑 RGB 채널이랑 매테리얼 채널인데 RGB 채널을 클릭해서 켜준 다음에 이제 얘들을 꺼주고, 이 상태에서 클릭하고 드래그를 해주면 쭉 드래그를 해주고, 싹싹싹 드래그를 해주고, 그 다음에 Shift Z를 눌러서 꺼주면 이미지가 모델링에 투영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Z키를 눌러서 활성화 시켜주고, 그 다음에 Z키를 눌러가지고 좀 더 자세히 이렇게 밀어주면 얘가 나왔으면 좋겠다. 가운데 이렇게 해주면 Shift Z키 눌러서 빼주면 요정도 들어간다 라는 거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렸을 때 이게 인물이랑 지금 잘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그럼 내가 이거를 지금 제작을 할 때 어딘가 좀 어색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뭐 코가 좀 더 얇게 된 것 같아, 더 두껍게 해야 된다, 또는 뭐 입의 위치가 맞지 않아, 입을 좀 더 위로 올려야 한다, 내려야 한다, 뭐 이런 게 있겠는데, 지금 이렇게 살펴보니까 Shift Z 눌러서 저건 끄고 측면으로 이렇게 살짝 돌려보니까 눈 위치는 거의 맞고 입 위치도 뭐 문제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입이 조금 더 얇아야 되겠네. 문제는 뭐예요? 코가 좀 얇게 된 것 같으니까 코를 조금 더 넓게 해가지고 여기 원본에 맞추도록 할게요. 자, 다시 Shift Z를 눌러가지고 이걸 띄워주고, 턱 위치랑 요거 맞춰주고, 눈 위치도 맞춰주고, X를 끄고 한번 발라봐야 되겠다. 전체적으로 싹싹싹싹 발라보고, 다 발랐으면은 Shift Z를 눌러서 빼고 확인을 해보면 잘못 발랐네요. 위치 자체를 잘못 발랐네. 입술을 확실히 줄여야 되는 거는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미지를 이제 옆으로 놓고 이제 어느 부분이 달랐었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으니까, 자, 그러면은 코를 좀 더 넓혀야 되겠죠? X 눌러가지고 코를 좀 더 넓히고, 입술은 조금 더 줄이고, 이렇게 얇게. 그 다음에 눈은 위치가 괜찮았으니까 이제 이 위치에서 좀 더 저 왼쪽 배우 얼굴에 맞도록 눈을 조금 더 묘사를 해줍니다.
방금 전에 봤었던 텍스처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넣는 방법은 그 스포트라이트를 저걸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마치 판박이처럼 이미지를 외부에서 가져와 가지고 해당 지브러쉬에다 발라 가지고 작업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을 때 이미지만 보려고 한다면 매테리얼을 이렇게 플랫 컬러로 바꿔 가지고 보면은 확실히 이미지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 플랫 컬러로 바꿔서 보는 방법은 언제도 쓰냐면,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다가 해당 오브젝트를 매테리얼을 고정시키고 싶어서 매테리얼이나 RGB를 컬러에서 필 오브젝트 해가지고 넣었다고 쳐요. 그러면 난 이거 말고 다른 걸로 바꿔서 좀 넣고 싶다. 이를테면 여기에서 컬러에서 필 오브젝트 딱 해버리면 얘가 고정이 되고 매테리얼을 다른 거 골라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나는 새 매테리얼로 자꾸 바꿔가면서 봐야 되는데 이게 고정이 돼가지고 영 귀찮다라고 할 때는 매테리얼에서 플랫 컬러를 한번 해준 다음에 플랫 컬러에서 필 오브젝트 해주고 다른 매테리얼을 선택하면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즉 플랫 컬러가 하는 역할은 어떤 걸 하냐면, 그러니까 매테리얼과 그리고 RGB를 빼주는 것도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거를 다 빠져서 보이게 하는 역할도 하지만 일종의 지우개?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한다 라는 거를 기억해 두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모델링 할 때, 스컬핑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상을 잡아주고 요쯤이면 될 것 같아. 네, 노는 빼고 여기에서, 그리고 서양인들 특유의 여기 꺾이는 구간이 있거든요. 확실히 표현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브를 이용해서 이렇게 당겨가지고 인상을 좀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흘러내리는 요 근육 구간이 있거든요. 요거에 대한 것도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고 여기에 팔자주름이 들어간다. 이 표현을 잘 해주면 좋겠고요.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코 같은 경우에는 코끝에서 되게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반드시 파줘야 됩니다. 이 구간은. 그래가지고 여기를 파서 이런 식으로 코의 형태가 제대로 딱 끊겨서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콧구멍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마다 콧구멍의 정도가 다른데 또 일반적으로 이런 식의 형태를 갖추게 돼 있어요. 코가 여기가 연결되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가 끊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특징을 잘 구분하기 위해서는 측면에서 봤을 때의 얼굴을 기준으로 코가 지금 끊겨 있는지 연결되어 있는지 이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이게 이를테면 이게 좀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쌍꺼풀 있는 사람과 쌍꺼풀 없는 사람의 느낌과 비슷해. 없을 수도 있어요. 외국인들 중에서도 외국인들이 쌍꺼풀 다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흔한데 그렇지 않아요.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그때 다른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그때 다른 것에 맞춰서 확인을 잘 하시고 고정관념에 의해서 스컬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에 의해서 스컬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맞춰가지고 기본 얼굴형을 조금씩 제작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넣고 좀 넣으면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파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그쵸? 그리고 이마의 주름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마의 주름이나 뭐 저런 거를 표현할 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정도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넣어야 돼요. 막 그냥 이마에 주름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막 넣을 거야 라고 해서 넣으면 안 됩니다.
살짝 해가지고 살짝 하는 정도로 해가지고 넣어주면 되겠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눈과 눈 사이가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네. 줄여주고, 입술의 경계 구간은 댐 스탠다드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딱딱 끊어지도록 잡아주면 측면에서 봤을 때 되게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아, 여기 입술 맞아 라고 바로 생각하게 되도록. 그죠? 이제 측면으로 이렇게 살짝 돌려가면서 주름이 형성되는 구간이 지금 거기가 들어가고 있는지 나오고 있는지를 체크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확실히 들어가게 해주고 나와야 되는 부분은 확실히 나오게 하도록 바꿔줍니다. 인플렛을 사용해서 이렇게 볼륨감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인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플렛으로 살짝 파주시면 됩니다. 인중이 각이 지는 사람도 있고 각이 지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각각의 사람들마다 특징이 다르니까 조사를 잘 해서 어떤 식으로 특징이 다른지를 확인해서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정도로 됐으면 이제 눈 이제 마감 여기 해주고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 이렇게 깎아주고, 여기도 원래 이 사람 여기 주름이 막 잔뜩 있을 거거든. 나이가 좀 있어서. 알고 봤더니 이제 이 사람 50대가 거의 막 10년 더 있으면 환갑이 넘던데. 이분이 나이가 상당해요. 첫 데뷔 시절이 90년대 초반이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묘사를 조금씩 해가지고 우리나라 배우로 치자면 저기 그 아저씨랑 거의 비슷한 급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설경구랑 나이가 비슷할 거예요, 이 아저씨가. 내가 알기로. 그리고 이 아저씨가 아이언맨 은퇴하는 것도 솔직히 설경구가 이렇게 적은 나이는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현역으로 막 액션을 막 신나게 뛰어다니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나이가 뭐지. 울버린도 은퇴하는 판에. 내가 눈을 조금 크게 만들었네. 조금 줄여주고요. 그리고 코가 모양이 지금 다른데, 코가 끝에가 이렇게 두툼하네, 이 아저씨가. 그래서 맞춰주면 되겠고, 중간에 이렇게 빼주고, 요게 이제 기본형이 되는 거 정도가 되겠어요.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이게 이 정도 하면 이제 이게 기본형이고, 이제 여기에서 더 자세한 묘사와 뭐 이런 것들을 파주기 위해서 이를테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주름이 이렇게 두툼하게 들어가야 되거든. 이런 거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디테일에 대한 거를 좀 더 팔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쪽으로 와가지고 요런 디테일을 넣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스컬핑도 확인해 보면서
이제 네스컬핑과 어떻게 다르고 어떤 식으로 맞춰가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저 사람은 나와는 다르게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되게 센 인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인상에서 나는 지금 웃는 상 보고 작업을 하느라고 지금 표정이 좀 그런 식으로 잡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에 이 두께감을 표현한 것도 제법 두께감을 되게 과감하게 표현을 했죠. 저런 것도 좋은 표현입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이제 저런 거 보면서 아, 이제 저런 사람은 저렇게 했구나 하고, 나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추가를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도 뭐 넣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면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한 거는 사진에서 찾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면 저런 거를 사진에서 찾으려면은 사진을 정말 수십 장을, 굉장히 고화질의 사진을 찾아가면서 이제 작업을 하나하나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 사람이 이미 해놨잖아요. 이런 데서 보고 참고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이제 처음부터 저 스컬핑을 꺼내놓고 아예 이 스컬핑 똑같이 따라할 거야 라고 접근하면은 좀 배우는 게 좀 적긴 해요. 왜냐면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 구간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이 사람에 대한 묘사를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겠다는 계획조차 세우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잘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그러면 얼굴 표현은 뭐 이 정도면 되는 것 같은데, 코끝을 살짝 갈라놨네요. 그죠? 그럼 한 이쯤 정도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진도 한번 스포트라이트에서 넣어봄으로써 이게 어느 정도 얼굴이 맞는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아, 애드를 안 했구나. 애드 됐지? 스포트라이트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이렇게 놓고 이 크기를 확대 축소함으로써 여러 개를 동시에 작업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아, 나 이 스포트라이트 여기에서 빼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 딜리트 있거든요. 이거 누르면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크기 조절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 넣으려고 하는 곳에서 눈 쪽 부분을 이렇게 잡고, 눈, 코, 입을 따로 넣어야 될 것 같아서 눈, 코, 입을 이렇게 넣어 보도록 할게요. Z 누르면 다시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였죠. 그리고 스탠다드를 누르고 MRGB가 아니라 RGB만 켜주고 컬러만 넣을 거니까 브러쉬를 키워준 다음 브러쉬로 이렇게 클릭을 해가지고 드래그해서 넣으려는 부분을 이렇게 판박이에 긁듯이 긁어주고, 입까지 그냥 다 긁어 놓겠습니다. 입 부분 위치가 좀 안 맞을 건데 그거는 이제 또 스포트라이트로 옮겨가면서 작업을 또 한번 해볼 거예요. 하고 Shift Z를 이제 꺼주면 한 요 정도가 들어오게 된다. 여기서 입 부분 안 맞는다고 예고를 했었죠. 예, 입 부분을 맞춰가지고 다시 작업을 할 거고, Z에서 이 부분만 이렇게 맞춰가지고
크기를 맞춰서 입이 위치가 여기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다시 이쪽에서 이렇게 긁어주고 Shift Z 넣어서 빼주면 요 정도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매테리얼을 좀 잘 보이게 하려면 요거 스킨 쉐이드 4 있잖아요. 이거 해가지고 넣어보면은 좀 잘 들어갔는지 어쩐지 좀 알 수 있는데, 이 정도쯤 된다면 이제 얼굴이 이 인물과 거의 맞는 정도 수준인 겁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하겠냐면은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사람 얼굴 데이터 있잖아요. 그 뭐 주름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전에 구에다 XYZ라는 그런 데이터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얼굴을 좀 마무리를 해주면 이제 이 사람과 동일한 인물을 3D로 만들어낼 수 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면 되겠어요. 설명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